9월 12일 토요일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 상황에 대한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복지여성건강국장입니다. 9월 12일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입니다. 이태원 현황입니다. 오늘은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 3명, 가족 간 2명, 자가격리 해제 전에 검사에서 양성 나오신 분 1명, 나머지 1명 등 7명이 되겠습니다. 울산대병원에 54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감염 현황입니다. 지역 요인 101명, 해외 요인 39명입니다. 전체 140명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연령별 발생 지역별 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별로 보시면 9월 오늘까지 45명이 발생했습니다. 2페이지 확진자 입원 현황입니다. 54명이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85번 57세, 101번 67세, 102번 82세, 114번 42세, 116번 40세, 어제 입원하신 134번 71세, 6명이 중증으로 분류되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현황입니다. 교육수도원에 전체 221명이 입소했으나 13명이 현재 입소 중에 있고 208명은 퇴소를 했습니다. 확진자 퇴원 현황입니다. 오늘은 4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울산 86번은 8월 30일 입원했고, 울산 96번, 97번, 99번은 9월 1일 입원했으나 오늘 완치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오늘은 7명입니다. 134번부터 140번까지입니다. 먼저 134번 확진자입니다. 남성분이고 71세이고 남구에 거주합니다. 가족으로 135번 확진자인 부인과 아들 1명이 있습니다. 9월 6일 발열, 근육통 등 체조 증상이 있었고 2006년 갑상선, 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십니다. 현재는 중증으로 분류되어서 산소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 경위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9월 11일 울산대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고 어제 저녁 22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 동선도 9월 4일, 5일, 6일, 7일은 자택에 있었고 9월 8일 17시 08분에 남구 소재 병원 약국을 돌린 후 귀가했고 남구 소재 헬스장에 갔었고 20시 30분에 다시 귀가를 했습니다. 9월 9일은 자택에 있었고 9월 10일 남구 소재 또 다른 병원에 갔다가 귀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택 등 방역을 했고 가족 중 아들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여성분이고 67세입니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고 가족으로 방금 설명드린 134번인 남편과 아들이 있습니다. 9월 6일 발열 등 체조 증상이 있었고 지금은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조사 중이고 울산대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 동선으로는 134번 확진자 동선과 동일합니다. 남편하고 같이 병원 약국을 들렸습니다. 자택 등 방역을 했고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36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남성분이고 59세입니다. 남구에 거주하고 가족 사항으로 부인, 딸, 아들 등 3명이 있습니다. 9월 6일 두통, 미각, 소실 등 최초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도는 9월 2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장례 3설명회 장소인 평산 아카데미 연수원에 참석했다가 경주 67번 확진자와 접촉을 했습니다. 경주 보건소에서 경주 6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평산 아카데미 설명회에서는 포항 1명, 경주 1명 등 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9월 11일 남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새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 동선에 대해서 역학조사 중이고 자택 등에 대해 방문을 했고 지인 등 5명에 대해서는 검사 1명, 검사의 예정인 3명입니다. 추가 이동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 중이었습니다. 조사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137번 확진자입니다. 남성분이고 58세입니다. 북구에 거주하고 가족으로 부인과 모친이 있습니다. 모친은 병원에 입원 중으로 접촉이 없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로는 금년 5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인도에 체류했고 KTS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했고 오늘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 동선을 보시면은 9월 11일 아시아나 항공으로 인천 공항에 도착했고 강릉역을 거쳐 울산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했고 특별 운송 버스로 귀가를 했습니다. 자택 등은 방문을 했고 가족으로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에 대해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38번 확진자입니다. 남성분이고 28세입니다. 북구에 거주하고 가족 상으로 부친 1명이 있습니다. 발생 경위도는 금년 7월 1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분도 인도에 체류했고 9월 11일 KTS 울산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분도 오늘 새벽 4시 30분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도 역시 9월 12일 7시 40분에 아시아나 항공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강릉역을 거쳐서 울산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이분은 부친의 차로 귀가를 했습니다. 자택 등에 대해 방문을 했고 가족으로 부친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39번 확진자입니다. 남성분이고 31세입니다. 울산 남구 거주하고 가족으로 부모, 남동생 등 3명이 있습니다. 남동생은 떨어져 있어서 접촉이 없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이분 발생 경위도 금년 6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인도에 체류했고 KTS 울산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했고 오늘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번 동수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1일 7시 40분에 아시아나 항공으로 인천행 공항에 도착했고 강릉역을 거쳐서 KTS 울산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자택 등에 대해서 방문을 했고 접촉자 등에 대해서 추가 조사 중입니다. 조사가 되어 이분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울산 140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여성분이고 79세입니다. 울산 중구에 거주하고 가족으로 남편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를 보시면은 울산 9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9월 11일 자가격리 해제 전에 검사를 했고 오늘 9시 5분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중이어서 이동 동선은 없습니다. 자택에 대해 소독을 완료했고 남편분에 대해서 검사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울산 130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울주군에 거주하고 125번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가족, 의원, 약국 등 13명에 대해 검사를 했고 12명이 음성입니다. 양성 1명은 133번입니다. 울산 131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울주군에 거주하고 가족, 식당, 온천 등 37명을 검사했고 이 중에서 17명이 음성이고 검사 중이 19명입니다. 양성 1명은 울산 132번 확진자입니다. 울산 132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울주군에 거주하고 131번의 부인입니다. 가족으로 따님을 검사했으나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울산 133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울주군에 거주하고 130번 확진자의 남편입니다. 가족, 식당 등 56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이 중 6명 음성이고 식당에서 접촉한 50명 검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113 보고입니다. 인계 발생 현황입니다. 184개국 등에 2,800만 명이 확진되었고 전일 대비 3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9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9월 10일 오늘 기준으로 서울 50명, 경기 32명, 인천 8명, 대전 7명, 충남 6명 등
136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전체 22,055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오늘 5명이 보고가 되어서 전체 355명이 됩니다. 우리시 발생 현황입니다. 704명이 자가격리 중이고 8,809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국 발생 현황 추이입니다. 전국적으로 소폭으로 증가했다가 오늘은 다소 감소했습니다. 우리시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입니다. 9월 12일부터 8월 29일까지 2주간 5,878명을 검사했고 이 기간 중에 52명이 확진되어서 확진 비율은 0.88%입니다. KTX 울산역 선별 진료소 운영입니다. 9월 9일 현재 전체 961명을 검사했고 955명이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 관련 전파 추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115번 확진자의 감염 원인을 심층 역학조사한 결과 아직 확정적으로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감염 경로로 추정되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8월 27일 10시 50분에 울산에서 활동하면서 부산에 거주하는 부산 340번의 성합차로 울산 125번, 129번, 130번 등 7명을 태우고 태아노탈이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출발해서 12시부터 부산의 부동산 개발업이 위치한 또 부산의 집단 발생 장소인 부산 연제구 사이나 오피스텔 2층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13시 54분까지 있으면서 부동산 경매 총 책임자이고 부산의 확진자 312번의 안내로 차를 마시고 또 점심을 같이 했고 다시 사이나 오피스텔로 가서 경매 설명을 듣고 차를 마신 후 일정을 마치고 17시 26분에 태아동 본인들의 사무실로 도착했습니다. 부산의 확진자인 312명과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의 사인의 오피스텔에 대해 부산시에서도 35명의 명단을 확보했고 검사 결과 35명 중 1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10명이 또다시 N차 감염을 통해서 17명에게 다시 전염시킨 사례입니다. 부산 312번은 부산 312번은 연제구 부동산 관련 확진자 10명의 확진자 중에 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울산 125번은 8월 27일 부산을 방문하고 8월 28일 예천 시모댁을 방문했고 8월 31일 최초 증상이 있었습니다. 9월 1일 울산 121번 남편이 최초 증상이 있었고 이어서 9월 3일 121번의 직장 동료인 115번이 최초 증상이 있었습니다. 증상의 기준을 볼 때, 이를 종합해서 볼 때 울산 125번 확진자가 남편이자 115번의 직장 동료인 121번을 거쳐서 115번으로 전파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깜깜이었던 현대중공업과 부동산 개발 관련 확진자들의 원발 감염 경로를 추정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 질병과 유전자 검사 등 공조를 통해서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브리핑 내용에 대한 질의 계시는 기자분께서 유시 네,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울산 125번 확진자가 부산 312번 확진자 확정 판정을 받았을 때 이미 접촉자로 좀 분류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 왜 코로나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전체 명단을 처음에 35명을 확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5명 중에서 10명이 확진되었고 그 중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은발자 부산 312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같이 조사를 할 때 저희 울산에서 갔던 분들도 같이 조금 더 신청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울산에서 갔던 분들도 같이 조사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더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제이신. JCN 구현희 기자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확진자 125번 관련 여쭤볼 텐데요. 지금 울산에서 7명이 참석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분 그 더 있나요? 아니면 7명인 거 확실하게 다 그 확보를 하신 건가요? 이때 도포에 보시면 부산 340번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소는 부산이고 또 부산에서 거주도 하지만 울산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어떤 성합차를 타고 울산 125번, 129번, 130번 하고 또 양산에 또 음성으로 나오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또 그분들과 같이 7명이 성합차를 타고 또 부산으로 연제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125번 확진자는 지금 9월 9일에 확진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로부터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왜 그 전에 지금 샤이나 오피스텔 관련된 확진자 나왔을 때 여기를 다녀온 적이 있다면 진술을 안 하셨었죠? 저희들 처음에는 저희들 이제 처음에는 진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제 GPS 또 휴대폰 이런 걸 저희들 이제 계속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GPS에 연제구에 갔던 사실도 저희들 GPS상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도 그게 자기들 갔다 왔다는 건 사실을 저희들이 또 일단 전화상으로 다녀온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진술하신 게 아니라 GPS로 추적해서 이렇게 저희들은 계속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그 어떤 그 가족이나 지인들 이분들 저희가서 저희 진술이 필요하다 또 저희들 공부를 했고 아마 요거는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역학조사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아본 결과 그 부산 312번 그 확진자랑 통화한 결과 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도 기억이 잘 안 났다고 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다 병원에서 확진자 기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 131번 확진자 좀 더 여쭤볼게요. 일단 어제 그 부산시에서 그 발표한 걸 보면은 이분도 그 그랜드 오피스텔 그 부산 연제구 있는 1305호에 그쵸 참석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 이 오피스텔 이 사무실 그 소유주라고 해야 할까요? 그 책임자가 울산 131번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네. 모임에서 지금 오늘도 부산에서 2명이 더 나와서 총 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그 사무실에 참석했던 울산 시민들 혹시 참석자, 그러니까 접촉자? 저희가 131번 한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 접촉자로 그 부인밖에는 지금 밝혀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140번 확진자 나왔잖아요. 그 140번 확진자. 이분이 95번 확진자와 접촉자던데 그럼 이분도 고스톱 모임 참석자셨나요? 맞습니다. 네, UBC 배인주 기자입니다. 그 137번, 8번, 9번이 인도에서 오셨잖아요. 체류 목적이 무엇인지, 셋이 같이 오신 건지,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걸렸다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공항에서는 안 하고 이렇게 울산에 와서 선별진료소에서 했던데 공항에서는 뭐 이런 체크되지 않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북구 둘, 남구 하나인데요. 그 북구 둘은 서로 인도에서 왔지만 같은 회사도 아니고 서로 이제 몰랐던 분이고 138은 영천 아마 거주로 저희 아는데 이렇게 울산에서 검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139는 이제 남구 환자인데 그분은 이제 인도에 같은 체류신지 조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안 걸리고 와서 저희 이제 자가격리 하는 도중에 이제 3일 이내 하는 걸로 해서 저희 선별진료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다 달라요. 회사원도 있고요. 또 거기에 프리랜서 같은 분도 있고 다 목적은 다 틀립니다. 같은 회사도 아니고요. 네네. 예, KBS 님. 예, 저 KBS 윤진 기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연제국 오피스텔발 울산에서 확보 명단 7명 중에 4명인데 여기 보면 4명 중에서 3명은 울산 넘버링이 돼 있고 하나는 부산 넘버링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부산 예를 들어서 부산 넘버링 340은 이게 울산 시민인 겁니까 이분은? 울산 시민 아닙니다. 울산 시민 부산 시민인데 이제 뭐 경기 활동은 울산에서 주로 많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울산에서 넘버링 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럼 11명이잖아요. 그죠? 요 표로 보면은. 근데 이분하고 부산 340하고 예천 50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울산에서 넘버링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굳이 예천 50하고 부산 340을 여기 포함시킨 이유는 뭔가요? 예천에는 125번이 125번이 감염시켰다는 거고. 예, 그 시어머니들 방문해가지고 시어머니도 양성을 어쨌든 울산 확진자 중에서는 11명이라고 하는 게 맞다, 그죠? 울산 확진자 중에서는 11명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새끼 치는 거 보니까 부산 340하고 예천 50은 이렇게 관계도가 있어서 그린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울산만 하면 11명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3명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어쨌든 11명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20일까지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예, 다음 주 토요일까지. 네,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차원에서도 정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계속 확진자 이렇게 나오면 추석 연휴 어쨌든 그런 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 20일까지인 이것을 계속 연장을 하든지 뭐 강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다행히 잡혀서 이렇게 뭐 하든지 이 결정은 언제쯤 나고 어떤 그 뭐를 통해서 나는 건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보도자료 나왔는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 시까지도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라든지 울산시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처 간의 협의가 거쳐가지고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해제 시까지 사회적 거리 2단계가 지속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고일 기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136번 확진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지인 5명 지금 검사 뭐 중이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인들도 경북 칠곡에 있었던 그 사업 설명회에 같이 참석했던 분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설명회에 그 울산 분들이 몇 분 참석했는지. 그래서 저희들 이제 오늘 이분에 대해서 이제 경주에서 오늘 이제 통보가 왔고 이제 저희들이 확인했고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면은 뭐 같이 같은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할 것 같습니다. 조사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정인국 기자라고 합니다. 산삼 설명회 진행자 서울에서 왔던 진행자가 서울에서 8일날 확진자라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확인되신 게 좀 있을까 해서요. 확인된 내용은 없으시고. 예, 더 질의하실 기자분 계십니까? 그 오늘 140번 확진자가 95번 확진자 접촉자고 95번은 88번 접촉자였잖아요. 예, 같은 코스. 88번이 그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았었는데 아직까지 저희 감염원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감염원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88번입니다.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뉴시스. 뉴시스 박수진입니다. 지금 중증 환자가 좀 많이 늘어났던데 이분들 정확한 건강 상태는 좀 어떻고 그리고 좀 더 악화될 우려는 없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울산에서 했던 분들은 주로 이제 무증상 경증이 많은데 지금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저희 중증으로 고위험군이긴 하지만 중증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알아본 결과는 지금 산소 치료 받고 계신 분은 11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134번 검사 대상 2명으로 해가지고 가족 아들이랑 부인하신 것 같은데 헬스장 약국 병원도 다녀오셨잖아요. 여기에서는 뭐 따로 접촉자가 없나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조금
지금 사우나는 나가서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헬스하셨던 곳은 그다음에 그 다른 그 병원에 가셨던 곳은 다 그 의료진이랑 그 약국에서 다 마스크랑 다 썼기 때문에 특별한 접촉자는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사우나가 있어요? 응, 같이 있는 곳입니다. 같이 이용하신 거예요? 네. 예, 기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 다 안 나왔고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좀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 확정되는 대로 추가로 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더 이상 질의 더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오늘 한번 마지막 고혜리 기자님.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지금 134번, 135번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거잖아요. 네. 지금 이분들이 우리 기존에 뭐 나왔던 확진자들하고 뭐 동선이 겹치거나 이렇게 해서 뭐 검사를 받으셨던 게 아니라 갑자기 증상이 두 분 있으셔서 받으셨던 건가요?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없는지 한 번 더 저희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같이 한번 저희들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파악된 대로 저희들 한번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감염원이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파악된 대로 저희들 바로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또 확진됐으니까 저희들도 좀 이자 해당 파악을 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사회적 거리 2단계가 지금 무기한 연장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종교 그 예배라든지 뭐 종교 그 대면 예배나 이런 것 좀 현장에서는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0인 이상 예배를 가능해진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무기한 그 50인 이하로 미만으로만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 교회 업무는 저희들 문화예술가에서 하긴 하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실내 50인 이상, 실내 100인 이상은 지금 어떤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내일 저희 그 브리핑할 때 문화예술가의 담당자를 모시고 놓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번 환자가 지금 화투 모임에서 자가격리를 했던 환자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초기에 자가격리 들어가기 전 검사 때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 자가격리 해제할 때 다시 확진이 된 건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음성은 나왔는데 저희는 그래서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음성은 나왔지만도 14일 동안 격리가 되어 있었고 저희는 해제하기 전에 한 번 더 검사를 해봅니다. 그때 일부 양성이 나왔습니다. 예, 급한 거 아니시면 지금 바로 질의. 네. 일산메일의 정수진입니다. 125 확진자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검토 중이신지. 저희들은 아까 저도 브리핑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들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저희들 이제 받았고 저희들은 부산시에서 지금 계속 이 부분에서 역학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이렇게 협의를 해드립니다. 저희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고 이 추정 연구도 좀 더 세밀한 역학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저희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